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공개되고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두고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데요. 이 AI 반도체 선두 업체인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인텔부터 AMD까지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분위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컴퓨터 CPU를 만드는 네. 회사죠. 지금 제 노트북에도 이름이 써 있는데 그렇죠. 이 인텔이 이번에 새 인공지능 칩을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챗 GPT로 인해서 AI가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파고들었잖아요. 또 AI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출사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인텔이 AI 칩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인텔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앞에 노트북에도 이제 인텔 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I 신시장을 놓칠 수는 없다고 또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인텔은 오늘 열린 이제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새로운 AI 칩 가우디 3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팻 갤싱어 인텔 CEO는 올해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 가우디 3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가우디 3는 이제 전작 대비 처리 속도를 최대 4배 향상을 했고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탑재 용량이 1.5배 늘어나서 이제 AI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처리 성능도 높였습니다. 기존의 그 AI 네. 반도체 선두는 엔비디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텔이 도전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오픈 AI사가 개발한 챗 GPT 뭐 이 경우도 대표적인 AI 모델이잖아요. 거의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학습도 하고요. 네. 이 시장에 인텔이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I 칩, AI 반도체는 이제 AI를 학습하거나 이제 구동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AI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 더 빠른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해서 반도체 미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텔이 인공지능 반도체 말고 네. 이제 원래 주력 상품이죠. 그 그렇죠. CPU 새 제품도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텔은 이번에 노트북용 칩인 이제 코어 울트라, 이제 서버용 CPU 5세대 제온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네, 두 가지 칩 모두 AI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NPU가 탑재가 됐어요. 전력 효율이 개선되고 작업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네. 이 코어 울트라를 살펴보면 이 삼성전자의 첫 AI 노트북 이 갤럭시북 4 시리즈에 탑재가 됐어요. 7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됐고 이제 강력한 게임 기능을 또 갖췄습니다. 네. 예, 추가된 이제 그래픽 성능으로 40% 이상 빠르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출시된 5세대 제온 프로세서는 서버용 CPU인데요. 이 제온 프로세서는 클라우드와 같은 대규모 서버에 장착이 돼서 이제 AI 반도체 중 하나인 GPU와 함께 이제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네. 또 인텔은 이 칩이 또 효율적인 추론 성능을 또 향상한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네. 삼성에서도 인공지능 노트북이 나오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인텔 칩이 들어가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텔이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이야기 네. 들어봤는데 이 인텔 경쟁자인 AMD도 인공지능 칩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CPU 시장에서 인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이제 AMD도 AI 시장을 당연히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달 AMD는 AI 최신 칩을 공개를 했는데요. MI300 시리즈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MI300 시리즈가 그 AI 학습에 쓰이는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인 MI300X, 그다음에 CPU와 GPU 결합 형태인 MI300A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X하고 A로 구성이 되는 거죠. AMD는 MI300X의 경우에 이 엔비디아의 H100 AI 반도체와 비교해서 2.4배의 메모리 밀도와 1.6배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네. 설명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연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네. 기존보다. 또 구체적인 가격은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제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어야 한다고 AMD가 강조했으니까 예. 좀 더 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AMD는 올해 AI 칩 시장이 59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27년까지 AI 칩 시장이 526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상당히 빠른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뛰어든 부분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네. 또 AMD AI 칩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쓰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MI300X 칩을 이용할 것이라고 또 했고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자사의 이제 GPU 프로그래밍 언어인 트리톤의 AI 칩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메타의 경우도 AI 스티커 생성 기능과 이미지 편집 등 이제 AI 추론 작업에 이제 AMD 칩을 쓴다고도 했고요. 오라클도 클라우드에 뭐 AI 칩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AMD가 지금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상당히 이제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인텔부터 AMD까지 뭐 다들 엔비디아를 잡겠다고 단단히 벼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GPU 시장을 뭐 거의 반독점 상태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AI 칩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난달 AI 모델의 이제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 적용해서 이를 훈련하도록 설계된 GPU H200을 공개했습니다. 예. 아까 AMD가 비교했던 H100을 뛰어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H200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AI 훈련에 적용이 되고요. 엔비디아는 H200이 자사의 테스트에 근거해서 이제 H100보다 2배 정도 더 빠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H100과의 호환이 또 되니까 기존 고객들에게 안정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H200은 내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AMD가 아까 연말에 새 AI 칩을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엔 이제 AI 칩 대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P SK 하이닉스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상향.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S&P가 SK 하이닉스 신용등급 전망을 바꿨다고요. 네, S&P는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신용 등급 전망을 조정했다는 것은 이제 신용 등급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제 향후 기업의 재무 상태나 사업 상황 등을 살펴본 뒤에 이제 신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이 조정이 됐으니까 향후 신용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은 기존의 BBB 마이너스로 유지를 또 했고요. 네. 그러면 이번 S&P 결정의 배경은 뭡니까? 앞에 이게 인텔과 AMD 뉴스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 칩이 반도체 회사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고요. 인텔과 AMD는 주로 AI 칩 중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CPU 아니면 GPU 등을 생산을 하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만들죠. GPU와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세트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산을 하고 또 기억을 또 해야 되니까요. AI GPU에 맞는 고성능 반도체를 고대역폭 메모리,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HBM이라고 합니다. 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도 뭐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에 S&P 같은 경우는 이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빠른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고요. 네. 신용 등급 전망도 올린 것입니다. S&P는 SK 하이닉스가 급성장하는 생성형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S&P는 삼성전자 등 이제 경쟁 업체와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경쟁 업체들도 이제 HBM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미 선도적인 시장 입지와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급격한 수요 확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S&P는
또 SK 하이닉스가 내년 물량까지 선주문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HBM 설비 증설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또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보면 HBM 분야에서 상당히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S&P는 그 부가 제품의 판매량 증가, 글로벌 디램 이제 업황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올해는 이제 한 8조 원 소실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7조 원 수준의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예상한 대로 실적이 더 잘 나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신용 등급 전망을 올린 거지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또 신용 등급 자체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출장 마친 이재용, 반도체가 성과의 90%. 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같이 이제 오늘 귀국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그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찾았는데요. 네. 이때 ASML과 공동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 귀국길 김포공항에서 이제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한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 반도체가 거의 90%였다 이러면서 미소를 또 지었습니다. 예. 그 밝은 표정의 이 회장은 이제 함께 귀국한 경계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사장을 이제 격려하듯 이제 사장의 등을 뭐 여러 번 두드리기도 했는데요. 뭐 잘했다 이런 것이죠. 네. 네. 이번 그 협력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그 삼성전자와 ASML은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노광 장비 개발을 위한 극자외선 EUV 공동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ASML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어서 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슈퍼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와 ASML의 관계가 뭐 공동 투자도 하고 가까워짐으로써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이제 반도체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뭐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표정이 좋았는데 이 반도체 성과 언급이 ASML을 확실히 좀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이 귀국한 경계현 사장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경계현 사장은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탄에 공동 연구소를 짓고 EUV를 들어와서 ASML 기술자들과 삼성 기술자들이 함께 기술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를 통해서 EUV에 대한 기술적 우선권을 삼성이 갖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D램에서 더 잘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는 이제 반도체 제조에 이제 다양한 장비가 있지만 EUV가 정말 중요한 장비라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튼튼한 우군을 확보했다. 이게 덧붙였습니다. ASML과의 반도체 동맹에 상당한 의의를 두는 모습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